옛날 옛적 프랑스 시골 마을의 끝자락에는 한 작은 오두막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피에르라는 이름의 작은 소년과 그의 할아버지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항상 호기심이 많고 모험을 좋아하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마을 주변의 숲을 자주 탐험하곤 했습니다. 그 숲에는 수많은 전설과 이야기가 깃들어 있었는데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마법의 숲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그 숲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피에르의 호기심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피에르는 할아버지에게서 오래된 지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지도는 황금빛 나무가 그려진 고대의 숲을 가리키고 있었으며 진실의 장미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이 지도가 마법의 숲과 관련이 있다고 확신했고 진실의 장미가 무엇인지 알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른 아침 피에르는 사과 몇 개와 물병을 작은 가방에 넣고 길을 나섰습니다. 숲은 처음에는 평화로웠습니다. 나무 사이로 햇빛이 비추고 새들이 아름답게 지저귀었습니다. 그러나 더 깊숙이 들어가자 숲은 점점 어두워지고 이상한 소리와 그림자가 피에르를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피에르는 조금 두려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도를 따라 계속 걸었습니다. 한참을 걸은 끝에 피에르는 눈앞에 펼쳐진 놀라운 광경에 넋을 잃었습니다. 바로 황금빛으로 빛나는 나무들이었습니다. 이 나무들은 마치 빛을 발하는 듯했고 그 중심에는 믿을 수 없이 아름다운 장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실의 장미였습니다. 피에르는 장미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것을 손에 든 순간 장미는 부드럽게 빛나며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 피에르. 나는 진실의 장미야.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니란다. 진실의 장미는 피에르의 용기와 순수함을 알아보고 오래된 비밀을 밝혀주기로 했습니다. 장미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 마법의 숲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소망과 두려움으로 만들어졌단다. 내가 가진 진실한 마음을 통해 이 숲은 다시 한번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거야. 피에르는 진실의 장미가 알려준 대로 마음속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자신의 소망들을 진심으로 믿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숲은 점차 빛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고 어둡고 혼란스러웠던 부분들이 아름다운 색으로 변했습니다. 피에르는 숲을 가로지르며 작은 동물들이 그의 곁으로 다가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결국 피에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 대신 환희와 용기가 가득 찼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험을 이야기하며 진실한 마음의 중요성을 나눴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피에르의 이야기에 감동하여 아이들에게 봉사와 용기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피에르는 그 후로도 여러 번 숲을 방문하며 친구와 함께 새로운 모험을 했습니다. 그 숲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을 두렵게 하지 않았고 그 대신 진실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축복의 장소로 남았습니다. 그렇게 피에르의 이야기와 진실의 장미는 오랜 세월 동안 계속해서 전해진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답고 풍요로운 프랑스의 한 마을에 안젤리크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금발머리와 푸른 눈을 가지고 있었으며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좋아했습니다. 안젤리크는 그녀의 조부모와 함께 살았는데 그녀의 부모님은 그녀가 어릴 때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안젤리크와 그녀의 조부모는 작은 장미 정원을 가지고 있었고 그 장미들은 마치 그녀와 같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꽃들에게 물을 주며 사랑으로 보살폈습니다. 그녀는 장미들과 대화를 하고 노래도 불렀습니다. 신기하게도 장미들은 그녀의 친구가 되어 항상 그녀의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어느 날 안젤리크는 정원의 끝에 있는 낯선 길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 많은 그녀는 그 길을 따라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길은 그녀를 울창한 숲으로 이끌었고 숲속 깊숙한 곳에 신비로운 연못이 있었습니다. 연못은 마치 하늘의 별이 내려앉은 것처럼 반짝거렸습니다. 연못 곁에 다다르자 물속에서 작은 물고기가 튀어나와 말을 걸었습니다. 안젤리크, 이곳에 온 것을 환영해. 나는 이 마법의 연못을 지키는 요정이다. 너에게 특별한 선물을 줄게. 요정이 말했습니다. 안젤리크는 깜짝 놀랐지만 요정에게 감사 인사를 한 뒤 선물을 기대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선물인가요? 요정은 손가락을 튕기자 연못은 찬란하게 빛나며 안젤리크에게 비밀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미를 통한 변신 마법이었습니다. 장미꽃 한 송이를 따서 그 향기를 맡으면 원하는 모습으로 변신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마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정은 주의 사항도 알려주었습니다. 이 마법은 하루에 한 번만 사용할 수 있고 진심으로 필요할 때만 사용해야 해. 요정이 덧붙였습니다. 안젤리크는 이 마법을 소중히 간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매일처럼 생활하던 중 어떤 날은 친구가 되어주고 싶은 외로운 나그네에게, 어떤 날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마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씨 착한 행동들은 마을에 널리 알려졌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안젤리크는 어른이 되어 마을에 존경받는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장미 정원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그 속에서 안젤리크는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준 마법의 연못과 요정을 늘 기억했습니다. 안젤리크의 이야기는 현재까지도 프랑스 전역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으며 그녀의 친절함과 용기를 본받고자 하는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정원에서는 여전히 장미들이 그 당시의 신비를 간직한 채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클레르라는 이름의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클레르는 그녀의 할머니와 함께 평온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사는 집 뒤편에는 오래된 성과 그 뒤편에 넓고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습니다. 그 정원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신비로운 장소로 알려져 있었는데 아무도 그 정원에 사는 존재들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클레르는 할머니로부터 그 정원의 전설을 자주 들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곳에는 마법의 생명체들이 살고 있으며 매달 보름달이 뜨는 밤에만 모습을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호기심이 넘치는 클레르는 어느 날 밤 할머니가 잠든 틈을 타 몰래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달빛이 정원을 은은하게 비추고 꽃들은 바람에 살랑이고 있었습니다. 클레르는 조심스럽게 정원의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작은 빛 무리들이 공중에서 춤추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랐지만 그 빛들이 가까이 다가오자 그것들이 요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정들은 클레르에게 친절하게 인사하며 자신들의 마법 세계로 초대했습니다. 요정들의 세계는 화려했습니다. 하늘은 무지개 빛깔로 반짝였고 꽃들은 스스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클레르는 그곳에서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모른 채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요정들은 클레르에게 고유한 헬프슐러라는 마법의 반지를 주며 이것은 가장 간절히 원할 때만 바람을 이루어준다고 했습니다. 요정들은 그녀에게 마을로의 무사한 귀환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클레르는 그녀의 방에서 깨어났습니다. 마치 꿈을 꾼 것 같았지만 손에 반짝이는 반지를 보며 모든 일이 실제로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 클레르는 종종 보름달이 뜨는 밤에 정원을 찾아가 요정들과 모험을 계속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클레르는 마을 사람들에게 작은 친절과 기적을 베풀며 반지의 소원을 신중하게 사용했습니다. 반지는 항상 클레르가 가장 필요할 때만 그녀의 소원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클레르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적인 인물이 되었고 그녀의 이야기와 정원에 대한 비밀은 세대를 넘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클레르와 요정들의 이야기는 프랑스의 이 작은 마을에 오래도록 전해져 내려오며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과 상상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루미에르에는 독특한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전설은 마을 바로 넘어 있는 깊고 신비로운 숲, 앙시행 보화 속에 숨겨진 비밀의 출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출구는 오직 운명이 선택한 이들만이 발견할 수 있으며 그들을 상상할 수 없는 모험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루미에르 마을에는 소피라는 이름의 호기심 많은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아이들이 전설에 대해 속삭이고 놀라워하는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지만 내심 누구보다 그 이야기에 끌렸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숲으로 들어가 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그녀의 부모님은 늘 경고하며 절대 숲속 깊이 들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느 여름날 따스한 태양이 마을을 감싸고 있는 날이었습니다. 소피는 숲 가장자리에 피어난 야생화를 보며 산책을 하다가 무언가에 홀린 듯 숲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어딘가로부터 부드러운 속삭임이 들려오는 듯했고 그 소리는 그녀를 더욱 깊숙한 곳으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소피는 길도 없는 숲속을 헤매면서도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그녀를 보호하는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드디어 그녀는 마치 누군가가 그곳에 놓아둔 것처럼 자연스럽게 열려 있는 거대한 나무 뿌리 사이의 통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문과도 같았습니다. 소피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호기심에 이끌려 통로로 들어갔습니다. 통로 너머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늘은 루미에르에서 보던 것보다 푸르고 색색의 이상한 새들이 이리저리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앞에 펼쳐진 신비로운 세계에 매료되었습니다.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던 소피는 저 멀리에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익숙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운 목소리가 있어 유혹이라도 된 듯 발걸음을 옮겼고 이끌리듯 다다른 곳에 한 노파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노파는 소피를 보자마자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너구나. 오래 기다렸다. 소피는 놀라 긴장하면서도 동시에 궁금함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노파는 자신이 루미에르 마을의 전설을 돌보고 이끌어주는 수호자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소피가 바로 그 전설이 말하는 운명이 선택한 아이임을 알려주었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소피는 대단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에 이곳의 비밀을 드러내고 마을을 지키는 임무를 맡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피가 숲의 출구를 찾은 이유였고 그로 인해 그녀는 새로운 생명과 마을에 대한 깊은 이해를 선사받았습니다. 소피는 노파와 함께 지혜를 나누면서 이후 몇 년간 신비로운 땅과 루미에르 마을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마법사처럼 마을 외부의 위험을 감지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임무를 충실히 행했습니다. 이제 루미에르에서는 소피의 이야기가 새로운 전설로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전설을 통해 자신의 삶에 숨겨진 신비로움을 탐험하는 용기를 갖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호기심의 가치와 열린 마음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소피는 결국 운명이 말하던 특별한 존재가 되어 마을과 앙시행보아 그리고 자신의 숨겨진 잠재력을 활짝 꽃피울 수 있었습니다.